안녕하세요. 수석행정사 TV. 오늘 8월 21일, 어느새 이제 방송이 한 20회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선남. 이제 그 남자 대표님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이제 특별한 얘기를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일단 박수로, 네,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비가 오는데도 와주신 두 대표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윤준희 대표님, 저번에 한번 방송으로 한번 초대를 했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방문인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판촉물 전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윤진주라고 합니다. 판촉의 신이라는 사이트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판촉물하고 기념품, 이쪽은 감히 판촉의 신이라는 컨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연락 주셔도 됩니다. 판촉의 신. 판촉에 있어서는 최고의 달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진 대표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배진호 대표님. 네, 저는 인쇄물 제작 전문을 27년간 27년간. 꾸준히 한 번도 놓지 않고 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이지법 대표 배진호입니다. 아, 네. 환영합니다. 두 분께 애칭을, 한쪽은 판촉의 신, 저는 이제 배준호 대표님은 최신, 인쇄의 신으로 이렇게 애칭을 하고 싶은데, 그럴 정도로 전문가 두 분을 오늘 모시고, 저희가 지금 오늘 계속 연이어서 비영리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전에 잠깐 얘기를 좀 나눴었잖아요. 그러면서 비영리 한번 이제 각자 생각하시는 것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대표님들이 이렇게 비영리가 넓구나, 다양하구나, 이런 얘기를 좀 가볍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배준호 대표님 방송 처음이셔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길래 되게 이제 걱정을 좀 많이 하실 텐데, 그냥 이제 가볍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아마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윤준희 대표님 이제 방송을 처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또 방송을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시작을 이제 가볍게 비영리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비영리 단체라고도 하고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비영리라는 단어를 우리 좀 사전에 얘기했었잖아요. 네. 혹시 비영리 하면 떠올리는 대표님, 배준호 대표님부터 비영리 하면 떠올리는 단체가 있을까요? 아니면 법인이든. 단체는 네. 우리가 보통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네. 어떤 돈을 기부를 받든지 받아서 네. 그 모임의 단체를 위해서 네. 돈을 사용을 하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네. 단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단체. 그냥 그 정도로 좀 약간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전에 얘기 나눴던 거를 약간 이제 먼저 이제 다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지금 방금 이제 들어오신 분이 두 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HYK 해가지고 작장역대 인사법, 제가 제 수업을 듣는 제자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길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어차피 인쇄 쪽으로 지금 이제 배진호 대표님이 이제 전문 분야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상호명이 어떻게 되죠? 이지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지펍. 네. 맥주 회사가 아니고 네. 이지 퍼블리싱의 약자입니다. 이지 퍼블리싱에. 네, 그래서 쉬운 인쇄. 쉽게 어려운 그다음에 인쇄를 네. 제가 쉽게 풀어드린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이죠. 지금 27년 동안 이 인쇄 쪽을 하시고 계시는데, 네. 어떤 쪽을 인쇄를 하는지 한번 대표님이 하시는 사업을 얘기해 주시면 제가 비영리 이런 걸 안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가장 쉽게 네.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함, 네. 이것도 인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사무실에서 쓰는 봉투, 사무실 봉투. 소봉투, 대봉투. 네. 그 다음에 우리가 회사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네. 카탈로그나 리플렛이나 네. 이런 걸 만들어서 네. 우리 회사가 이렇게 하는 회사다 하고 이제 홍보용으로만 사용하는 그런 리플렛.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책이 있겠죠. 네. 도서, 네. 교육용 도서라든지 우리가 그냥 흔히 읽는 소설책, 도서, 그 다음에 우리가 전문 서적, 네. 내가 어떤 컴퓨터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컴퓨터 관련 서적. 옛날에 이렇게 길라잡이 비슷하게 시리즈로 나왔던 책들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책들도 이제 인쇄를 가능하시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보통은 출판사에서 한꺼번에 하기는 하지만 네. 뭐 또 작은 출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네. 또 제작 부서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저희 같은 회사에서 이제 그런 제작 대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약간 조금 이제 이해를 제가 한다라고 하면, 뭐 방송국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보통 방송을 기획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보통 PD라고 네네. 하고, 뭐 작가도 있겠지만, 네. 그리고 이제 그 영상을 담는 사람을 보통 카메라 감독이라고 하잖아요. 네. 뭐 제가 느끼면은 우리 인세이신 배진호 대표님은 카메라 쪽처럼 뭔가 이제 딱 담아주는 역할, 저희는 시각화시키는, 그렇죠. 마무리해주는 역할. 마무리해주는, 완성을 해주는 네, 역할. 완성을 해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우리 유정 대표님이 일단 원래 참여하려고 우리 저희 그 화면에 초기 화면에 보시면 유정 대표님 사진도 있는데, 아쉽게도 개인사적으로 오늘 이제 방송에 참여를 못했는데, 유정 대표님은 이제 출판의 신 해가지고 이제 그 도서 출판 등, 그 대표님은 이제 출판사 하시는데, 그 대표님이 이제 기획을 하고 어떠한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하시면 대표님이 이제 인쇄를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뭐 또 지금 얘기를 좀 하는 것 중에 아까 그 교재도 좀 한다고 했잖아요. 네. 교재를 또 발주하는 쪽은 어느 쪽에서 많이 하나요? 만약 제가 어떤 세무회계사 뭐 학원을 하고 있는 강사다. 네. 네. 그러면 제 책을 쓸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제가 이런 네. 뭐 강의를 한다. 네. 그럴 때 그런 필요한 교재를 만들어서 네. 이제 교육생들한테 음. 강의를 하는데 네. 만약 뭐 한 500권이 필요하다. 아, 네네. 그러면 본인이 집필한 네. 그 강의 교재를 네. 이제 제가 책으로 네. 이제 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좋은 고객이 되겠네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강의 지금 책 종류가 한 3권 정도 있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매년, 한 부수로 따지면 1,500부씩 오, 훌륭한 제 고객이 될 수 처음 있습니다. 고객이 될 수 있네요. 그러네요. 저도 지금 이제 해주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쉽게 이제 바꾸기가 사실 쉽지 않지만, 처음에는 한 200부도 안 팔릴 때쯤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한 지 이제 6년, 이제 7년 차가 이제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의리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대표님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한 강의를 할 분들을 배진호 대표님은 정말 가장 좋은 고객으로 하실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 떠오르는 분이 있는데, 지금 법무사 강의에 이제 지금 시작하는 분이 있거든요. 네. 뭐 그런 분을 제가 소개는 해드릴 수 있겠네요. 그런 분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출판사를 네. 많이 끼고 하기는 하시는데요. 네. 또 그렇게 아직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네. 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네.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제가 좀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기존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책을 잘 만드시는 분들은 일단은 그 관계를 깨지 않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출판사와 인쇄사 쪽에서 주로 출판사 쪽에 먼저 의뢰가 되어서 나중에 이제 제작을 하는 쪽이 더 많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이 이제 유정 대표님이 이제 같이 왔을 때 이제 그러면 협업을 같이 하시는 게 이제 같이 저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어쨌든 하네요. 출판사가 있고 이제 인쇄소 제작이 네. 있다 그거 네. 생각을 하면 네. 저는 그 둘을 잘 연결을 해서 음. 원활하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네.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 방송을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비영리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제 배진호 대표님 말하는 과정에서 비영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비영리가 안 나오고 계속 이제 출판 인쇄 이제 이게 실제 현업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시다 보니까 실제 이제 출판문화 이제 산업진흥법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인쇄문화진흥법이 있는데,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대표님은 인쇄사 신고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출판사 얘기했던 도서출판 등 유정수 대표님은 출판사 신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제가 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두 분 다 이제 다 신고가 되어 있고, 네. 출판사, 인쇄사 이게 신고 확인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 검색 시스템에서 검색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과 2년 전만 해도 인쇄사, 출판사 이게 시스템이 원활하지가 않은 적이 있었어요. 네. 이제 저희한테 이제 문의가 오신 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거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서 이제 관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표님도 모르셨죠? 저도 지금 인쇄사라고는 따로 몰랐었습니다. 이게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검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스템이 약간 불안하다 보니까 검색을 하는데도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쇄사, 그 다음에 검색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출판사, 인쇄사, 검색 시스템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대표님도 처음 하셨죠? 이거 지지난주에 유정수 대표님과 같이 확인해 드렸죠. 그래서 유정수 대표님이 그 상호가 등으로 돼 있잖아요. 네. 등으로 돼 있으니까 앞에 등, 뒤에 등 다 붙어 있는 게 다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자로 되어 있는 상호명이다 보니까 검색이 더 이거 찾느라고 한참 걸렸어요. 아, 그렇겠네요. 예, 등자가 등대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외자인 경우에 조금 이제 검색하는 게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렇게 여기 문체부에서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그 내용을 너구리 들어왔네요. 네, 너구리는 제가 아는 뭐 제자인 같은데 그 너구리도 들어왔습니다. 오늘 일단 너구리도 들어오고, 네, 동물의 왕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출판사 인쇄사 검색 시스템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이제 각 지역을, 그다음 전체, 그다음에 뭐 영업이랑 그다음에 출판사. 그래서 아마 대표님 걸 인쇄사로, 그래서 출판사 인쇄사 검색이 다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둘 다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아, 둘 다 돼 있어요? 네네. 오, 그래서 이집 펍으로 이게 맞나요? 네. 저희 회사 이름으로도 책을 한 5권 정도 낸 적이 있습니다. 네, 이집 왜 안 뜨죠? 이집 펍. 네, 펍이 일단 이렇게 할까요? 펍이 안 뜨면 안 되는데 상으로. 이집 안 뜨는데? 네, 안 뜨는데요? 이집 퍼블리싱 펍이 아까 그 펌이 맞는데? 네, 이거 봤잖아요. 맞는데? 네, 잠깐 볼까요? 잠깐. 제가 이거 그냥 찾아야 되나 네,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지 좀 보이실까요? 이지 1도 있고, 이거 지금 이 방송 보는 사람 답답해 할 것 같은데, 혹시 영어로 해놨나요? EZPUB라고 한번. 아니요, 그냥 우리 한글로. 한글로 하셨는데, 네네. 이지펍 제가 출판사로 한번 될까요? 어차피 둘 다 돼 있다고 했으니까. 아. 여긴 뜨잖아요. 네네. 출판사로 돼 있네. 뜨네. 인쇄사로도 나왔었는데, 이거는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일단 출판사로만 뜨기는 하네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지펍 이렇게 치면 아마 이제 이 방송 보는 분은 좀 답답해 할 것 같은데, 출판사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인쇄사로도 제가 지난주에 나오는 걸 확인했었거든요. 네. 요거는 아마 시스템이 아직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체부 사무관님하고 그때 통화했을 땐 여자 사무관님이었는데 약간 이제 좀 불안정하다고는 하더라고요. 지금보다 더 불안정했어요. 지금은 좀 그나마 안정적인 건데, 그래서 출판사랑 인쇄사가 다 검색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보통 출판은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라고 해서 공공기관을 따로 두어서 지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게 전주에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따로 산업진흥원이 있는데, 인쇄사는 따로 없던 것 같아요. 인쇄사는 따로 이제 진흥원이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출판을 이렇게 더 지원해주면 결국은 인쇄사 쪽에 또 맡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출판과 인쇄 쪽은 사실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긴 하네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보통 저희 사무실에 비영리법인을 저희가 이제 설립을 해드리는데, 보통 사단법인들이, 그 다음에 재단법인들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그냥 출판사 신고 하시면서 네. 출판사를 같이 가져가시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1년 동안 했었던 사업을 간행물로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회원들이 많다라고 하는 곳들은 뭐 회원들에게 이제 보내줘야 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책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PDF 형식으로 좀 하겠지만, 그쵸, 요즘 예, 그렇게 해서 전자출판. 그래서 출판사가 제일 무난하게, 그래서 두 가지가 제일 비영리법인들도 이제 여기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 다음에 우리 얘기 나눈 것처럼 처음에 비영리법인들이 다 수익사업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비영리법인들도 수익사업은 다 할 수 있다 라는 틀을 좀 이렇게 깨기를 바라고, 다만 배당을 못한다, 그러니까 회원들 아니면 개인에게 나눠주는 건 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비영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번역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번역 자체가, 그래서 원래 이제 외국에서도 이런 배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어떤 용어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순수하게 만들어져 있던 단체들이 많거든요. 제일 많은 게 종친회, 아니면 향후회, 향후회. 이런 것들은 원래 자연스럽게 우리가 만들어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단체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막연하게 그냥 이제 당연히 비영리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실제 법률적인 용어상으로는 어떤 수익금을 나눠 갖지 않는다라는 게 정확한 이제 법률적인 이 해석이, 그러니까 개념이긴 저는 하더라고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가 비영리라고 생각을 많이 그렇게 하세요. 현재 그렇죠. 설립을 이제 관장하는 주무관도 그렇게 판단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 수익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시스템적으로는 다 이 비영리 법인들이 사업자 등록을 다 낼 수 있거든요. 현재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그 비영리 법인들도 이렇게 출판사나 이런 거를 출판사 등록을 한 다음에 책을 또 출간하고 수익금이 나와야 그 비영리 법인이 운영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뭐 가장 뭐 다른 예로 이 일반적인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우리는 다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이 다 공공기관이 다 재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단에서도 혹시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맡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제가 뭐 우리 사전에 얘기 물어봤던 거죠. 학교. 그렇죠. 학교도 재단법인에 준해서 또 하거든요. 왜냐하면 학교 법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거기를 학교 법인이라고 우리가 붙이지는 않고 그냥 학교라고 하니까, 예, 이제 막연하게 이제 그렇게 와닿지는 않겠지만 학교도 비영리라고 보시면 되고, 왜냐하면 배당을, 그러니까 나눠 갖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교회, 그렇죠. 예, 교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회 말고 이제 절에서도 맡기나요? 네. 절에서는 어떤 걸 제가, 맡기나요? 뭐 반야심경 뭐 이런 네, 책을- 반야심경이요? 그러니까 책을 네. 새로 구성을 해서 만든 네. 책 같은 것들도 있었고요. 네. 뭐 몇법 연화경 뭐 네. 이런 책들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책을 꽤 많이 만드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아, 좀 일단 계속 인생 얘기만 하다 보니까 좀 심심하겠지만 잠깐 기다려주세요. 네, 반짝이신 네, 윤진희 대표님. 지금 이제 절에서도 이렇게 인쇄를 맡긴다고 하는데, 갑자기 궁금한 건 책이 한문으로 되어 있을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오타가 나는 그런 일은 없었나요? 한문하고 네. 한글이 이제 같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쪽은 제작이니까 네. 그거 기획하고 제가 편집 디자인을 하지는 않고요. 아, 그러면 부담감은 좀 덜 하시겠네요. 그렇죠. 네. 혹시나 갑자기 궁금한 게, 인쇄에서 뭔가 크게 뭐 고생을 하셨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한 권 만들려면 네. 최소한 한 10군데 이상의 네. 저희 하청업체들한테 제가 일을 넘겨주는 형식입니다. 대표님도 또 다시 누군가에게 또 하청을 해요? 그렇죠. 제가 모든 장비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네. 일단은 제일 먼저 네. 책을 만들려면 네. 종이가 필요하겠죠. 그러겠죠. 예. 그 다음 표지종이 따르고 내지종이 다르고 그러네요. 그렇죠. 또 각각의 종이들을 다 따로따로 발주를 해야 되고 네네네네. 그 종이는 지업사에 이제 저희가 따로 발주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업사, 예. 그 종이에 또 인쇄를 해야 되겠죠. 네네네. 그러면 또 인쇄소에 또 따로 발주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인쇄소에다가 또 맡긴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제가 직접 컨트롤하는 인쇄소에도 뭐 할 수 있겠지만 네. 또 양이 많다거나 네. 좀 더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인쇄소로 넘길 수도 있고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대표님 그 가게, 그러니까 그 작업장에는 인쇄 기계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네, 제가 네네. 지금 인쇄 기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네네네. 저희랑 협업해서 하는 인쇄소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인쇄소가 이제 다 나눠져 있다는 거죠? 전문적으로 그렇죠. 어떤 데는 이런 인쇄만 하고 어떤 데는 이렇게만 인쇄를 하고. 그렇죠. 우리가 종이에 인쇄를 하는 경우가 네. 있는 인쇄소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좀 또 종이가 얇은 종이, 또 두꺼운 종이.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 비닐 같은 그러니까 종이는 아니지만 네. 그런 비닐 성분에 그다음 또 수입지 네. 또 인쇄가 잘 못 끼지 않는 그런 종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종이들은 또 UV 인쇄라고 그렇게 또 하는 장비들이 있는 데가 있고요. 제가 지금 느낌에 인쇄 쪽에서의 어떤 이제 종합 백화점 역할을 이제 대표님이 하시지 않나 좀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제가 이제 잘 풀어서 네. 그 완제품을 잘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이게 보통 이제 카메라 쪽 하시는 분들 보면 카메라 감독님이 있고 그냥 카메라만 또 잡는 또 카메라맨이, 그러니까 카메라의 위치를 총괄해주는 카메라 감독이 또 있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대표님이 지금 말 그대로 마지막 그 완성을 해주는 그 역할에서 네. 총 책임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리고 또 다른 또 발주 뭐 기관들도 있나요? 그다음 많죠. 그다음에 우리가 책 표지에 코팅을 해야 되겠죠. 네. 코팅을 안 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네. 또 코팅을 하면 코팅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집에 네. 또 발주를 넣게 되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또 표지에 어떤 금박이나 음박, 네. 뭐 홀로그램 박이나 네. 이런 박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그런 또 박 전문집에 또 넘기기도 하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제본에 따라서 제본 네. 스타일에 따라서 뭐 중철 제본이다. 네. 또 무선철 제본이다. 네. 뭐 양장 제본이다. 음. 또 그런 거에 따라서 만약 또 양장 제본이면 또 우리 표지 같은 경우에는 하드커버라고 네. 좀 딱딱한 종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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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또 일반 종이 인쇄한 걸 그 딱딱한 종이에 또 합지를 해야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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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싸바리라고 하는데 그런 싸바리 업체에 또 전문 맡기게 용어가 되고.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또 맨 마지막에는 네. 이제 제본소에 넘겨서 그 아, 책을- 재본소라고 또 있어요? 그렇죠. 오. 또 완성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모든 과정을 따지다 보면 네. 한 뭐 10여 군데가 넘습니다. 심지어는 한 15군데, 네. 뭐 20군데까지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 그러면 지금 계시는 곳이 충무로잖아요. 네네. 그 충무로에 같이 다 있는 업체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충무로에 다 몰려 있는 것도 그 이유일까요? 그렇죠. 아, 여기서 뭐 또 궁금한 게 또 뭐 질문이 좀 있는데, 네네. 다음 질문으로 제가 좀 일단 여기까지 듣고, 네, 우리 알겠습니다. 이제 윤주인 대표님 심심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지금 심심하지 판초 않아요. 계신 윤진 대표님이 이제 오늘 새로운 우리 이제 게스트로 배진호 대표님 모셨잖아요. 그러면서 원래 윤진 대표님, 배진호 대표님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판초 계신 대표님은 또 인쇄 쪽하고 어떻게 또 콜라보를 하는지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한번 중심을 한번 듣고자 하는데 네. 판초 계신 대표님과 배진호 대표님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일단 판촉하고 판촉 기념품하고 인쇄하고는 네, 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네, 이제 배진호 대표님은 지금 이제 거의 협업을 한 지가 한 7년, 8년? 네. 거의 그 정도가 됐어요. 음,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이제 네. 큰 일을 했다고 보면 네. 저희가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에 아, 그 네네. 지류 사업 부분이 네.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노트도 들어가고 다이어리 어. 그리고 종이 쇼핑백 네. 또 하물며 우리가 그때 그 부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네. 종이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종이로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부채를. 그래가지고 납품을 했었습니다. 음. 그때 이제 제일 크게 신경을 쓴 게 충무로에 아까 다 모여 있다 그랬잖아요. 네. 네. 이게 단계가 부채 하나를 만들더라도 너무 많은 공정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수주를 제가 받았지만 네. 제가 배진호 대표님하고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그거에 대한 컨트롤을 먼저 다 해주고 네. 그리고 배진호 대표님한테 넘겨드리면 배진호 대표님은 거기서 뭐 손잡이, 뭐 인쇄 퀄리티, 뭐 종이는 어떤 걸 써야 되고 거기 구멍도 뚫거든요. 뭐 네. 구멍은 어떻게 뚫어야 되고 이런 컨트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납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제가 하는 거고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배진호 대표님하고는 뭐 계속 해오고 있고 이제 성사가 될진 모르겠지만 이번 내년 달력 있잖아요. 네. 이제 9월 달부터 들어가야 되는 그래야 이제 연말에 다 나오거든요. 네. 그 달력에 대한 기획안들을 받고 수주를 받으면 제가 그거를 또 배진호 대표님한테 넘겨서 배진호 대표님하고 종이 재질부터 또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네. 물론 저희가 이제 판촉물, 뭐 기념품, 완제품을 대부분 취급을 하지만 네. 결국은 종이로 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훌륭한 파트너죠. 지금 딱 느낌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님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그 화가의 역할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설계를 짠 거를 우리 배진호 대표님이 이걸 구현시키는 역할 그렇게 느낌이 오는데 여기 좀 가까울까요? 예,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총괄 기획자죠. 네. 이제
저한테 이제 수주를, 네. 제가 수주를 딸 때, 이제 대부분 담당자들은, 아, 우린 이렇게 예쁜 부채를 만들고 네. 싶어요. 네. 라고 하면, 제가 여기서 정리를 다 해야 돼요. 네. 아, 그러면 종이는 좀 두꺼운 걸 하셔야 되고, 여기에 코팅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알아야 이런 얘기를 하겠죠.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탁 넘겨요. 네. 그러면 이제 배진우 대표님이 또 거기서 딱 보고, 아, 이 종이에는 이거 들어가면 안 네. 좋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런 종이가 좋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음. 하고 요걸 또 다시 컨트롤 한 다음에 오케이 하면 딱 넘기면 이제 배진우 대표님이 그다음부터 그걸 할 수 있는 인쇄소들을 쫙 다니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아, 이제 조금 더 이제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뭐 제가 하는 업무 중에, 행정사 업무 중에 저희가 이제 전문건설업 이렇게 저희가 면허 대행도 하는데 전체를 총괄하는 종합건설업이 있고 어떤 특정한 분야를 또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 전문건설업 중에 제일 많은 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실내건축업이 저는 이제 딱 그 배준호 대표님이 어떤 특정 분야에서의 그 전문 영역을 그리고 그렇죠. 이제 판촉에 계신 윤준희 대표님은 전체를 총괄하는 종합건설업 이런 개념처럼 딱 보이는데요. 네, 거기에 그렇게 이해하시죠. 지류 종이에 대한 특정 파트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배준호 네. 대표님 무조건 네, 맡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역이 딱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네.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도 있고 네네네. 또 제가 또 그 역할을 할 경우도 있고 네. 뭐 약간의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종이 쪽이 아닌 다른 분 쪽도 그러면 대표님이 또 협업 파트너로 있으시겠는데요? 다른 쪽도 네.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그 우리가 기성품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딱 이렇게 규격이 돼 네, 있지 네. 않은 이 규격이 돼 있지 않은 것 중에서 네. 충무로에는 종이만 인쇄하는 게 아니고 네. 여러 가지 인쇄를 하는 곳이 많아요. 네. 비닐에도 인쇄하고 뭐 아니면 뭐 플라스틱 같은 거에도 인쇄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어느 쪽이 잘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배진호 대표님하고 상의를 합니다. 음. 이렇게 인쇄가 뭐 반짝반짝한 어떤 이런 인쇄를 요런 플라스틱에 해야 되는데 네. 요거를 내가 넘겨줄 테니까 이거 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 샘플을 갖고 오세요. 그러면 네. 이제 샘플을 보내드리고 거기에 인쇄를 해보고 이제 저도 보고 네.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오케이를 받으면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죠. 아, 그 제품에 따라 적정한 인쇄, 그렇죠. 여기에 맞는 인쇄소를 또 찾아봐 드리기도 하시겠는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비영리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조금 이제 각각의 분야에 사실 우리 지금 판촉의 신 대표님과 인쇄의 신, 지금 이제 두 분 다 대표님을 오늘 이제 사전에 얘기 나눌 때도 과연 비영리가 이제 저희가 행정사가 하는 역할이 비영리 법인을 네, 지금 10명 시청하고 있다고 우리 이제 이 감독님이 얘기를 해주시네요. 저희가 지난주 방송했을 때 15명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중으로 이게 시청을 한 사람이 저한테 솔직히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거에 비하면 오늘은 순수 10명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10명을 좀 방송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 비영리 법인을 주로 이제 도와드리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제 아마 제가 사전에 미팅했을 때 보면 발주를 하는 쪽이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표님은 정말 더 엄청난 고객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주식회사 일단 영리법인들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단체를 만약에 저희가 뭐 예전에 한번 안내를 했던 것처럼 어떤 땡땡땡 어느 지역 농구협회 해서 어떤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 고객이 대표님에게 이제 소개가 된다라고 하면 대표님은 그러니까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활성화가 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종이로 관련된 거면 아마 배준호 대표님과 같이 협업이 맞습니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 생각이 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땡땡땡 어디 교회에서 어떤 뭐 이번에 이제 여름 관련된 사실은 여름 성경학교. 네. 네. 되게 이제 종교단체에서는 이제 이미 다 그런 업체들이 다 있겠지만 네. 뭐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뭐 그 단체에서 보통 모인다라고 했더니 인원이 성도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한 10,000명 정도 모인다고 하면 아마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런 단체가 단체로서의 공식력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는 문서화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냥 비영리 단체라고 해서 인터넷 치면 행정사 저희 업계에서는 임의단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어떠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은 단체라고 해서 임의단체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의단체라고, 그래서 자유로운 단체 해가지고 원래
법적인 정식 용어는 법인이 아닌 단체 이렇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렇게 용어를 이렇게 합니다. 원래는. 그래서 법인은 아니지만 법인처럼 보는 단체. 그래서 법인이 정확하게 뜻은 등기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말 그대로 등기가 안 된 단체이지만 등기가 된 것처럼 보자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법률적인 용어이기는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교회이든 향후에든 정친회든 하다못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아니면 집합 건물은 보통 관리단이라고 하거든요. 그 관리단도 전부 다 이렇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저희가 다 등록을 해드려요. 임의단체. 네, 임의단체로.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쳐보시면 이 업무를 대부분 행정사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한 단체가 나중에 등기를 아니면 어떤 법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게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두 대표님은 인원만 많으면 그쵸. 그러니까 저희는 주로 이제 단체보다는 법인 쪽이 저희는 더 고객이 더 될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좀 무식한 질문인데. 네, 아닙니다. 뭐 네. 비영리 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있다고 했는데 네네네네. 가장 크게 나눠지는 게 뭘까요? 단체는 법인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2인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러면 등기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된 것도 또 있겠죠. 그래서 종교 보통 이제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교회를 누가 법인으로 하겠어요. 등기를 안 하겠죠. 다만 단체라는 이름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 단체, 그러니까 그 교회 이름으로 여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다 등록하세요. 요새는 거의 안 하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그 등록은 세무서에다가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접수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을 하면 승인이 되고, 그리고 아까처럼 나는 이제 법인으로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법인으로 이제 이 등기를 하려면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이제 보통 관할하는 주무관, 그래서 관할하는 주무관이 누군지를 행정사가 저희가 찾아봐 드리죠. 그렇게 해서 해당하는 주무관에게 허가를 받아서 그 복잡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과정을 통해서 등기가 되면 그때 사단법인, 재단법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배준호 대표님은 오늘 처음 이제 비영리 단체라는 걸 오늘 이제 처음 접했다고 하시니까 쉽게 보시면 비영리는 배당 안 한다. 그리고 법인이란 뜻은 등기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영리 단체는 법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2인 이상 모든 개념을 다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비영리 단체가 훨씬 넓은 개념이고요. 그 중에서 법인인 경우, 등기가 된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는데 비영리 법인의 예시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 네.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 법인이든 아니면 뭐 비영리 뭐 단체든 요즘 보면 후원들 많이 받잖아요. 맞아요. 후원도 받죠. 그럼 그런 후원을 받는 것도 어떤 요건이 필요한 겁니까? 1,000만 원 이상을 후원을 받고자 한다라고 하면 기부금품 모집 등록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무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거라서 이 다른 사람의 선량한 마음을 이용을 해가지고 함부로 후원을 받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만 예외는 있어요. 첫 번째 종교, 그 다음에 정치, 그리고 영리 활동을 위해서 뭔가 이제 후원을 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 영리 사업을 위해서 돈 지급할 수 있잖아요. 대신 내가 무상으로 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뭐 그런 것들은 괜찮긴 합니다. 그래서 영리 활동과 그 다음에 지금처럼 정치 그리고 하나 뭐죠? 종교. 네, 감사합니다. 요 세 가지만 아니면, 그러니까 세 가지 외엔 나머지 전부 다 후원을 하려면 무조건 대신 조건이 1,000만 원 이상 하려면 기부금품 모집 등록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일단 해놔야 된다는 거고. 맞아요. 그럼 그 이하는 뭐 받고 뭐 감사라든가 이런 거는 받아야겠죠? 사실 쉽게 보시면 이제 누군가 이제 학교에서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누구 이제 도와주자 자기 반에 있는 친구도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불특정한 다수에게 내가 돈을 모집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어떠한 특정한 갑자기
뭐 안 좋은 일이 좀 겪으신 분에게 우리가 아는 지인들끼리 십시일반 모아서 그 돈이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인데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 거는 1,000만 원 넘어도 네, 괜찮고. 그런 건 괜찮은데 음. 우리가 이제 그냥 불특정한 다수 모금함을 놓아놓고 네, 길거리에다가 네.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당연히 어떤 일에 쓸 거라고 보고 돈을 다 넣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선량한 마음들을 이용을 하고 다른 곳에 쓸까봐 이걸 법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이 그래도 1,000만 원까지는 1,000만 원 이하까지는 그냥 알아서 그냥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속눈썹 치고 예, 그렇게 조금 법으로는 일단 1,000만 원 기준을 하더라고요. 다만 제가 이제 물어봤죠. 아니 나는 900만 원만 모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1010만 원을 모으면 어떻게 되냐. 그때 이제 담당하지 이게 이 행안부 행정안전부에서 소관하거든요. 이 법률을. 근데 행안부 담당자님도 그냥 알아서 그 정도는 적게 받았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삶이 그러니까 너무 이제 딱 틀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어느 정도 이상의 모집이 될 거다라고 보면 이건 무조건 등록을 받으라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 비영리 단체는 쉽게 그냥 떠올리는 것들은 말 그대로 그냥 2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단체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배준호 대표님 혹시 모임 저희가 좀 사업자 모임 하잖아요. 네. 이거 말고 어떠한 이제 모임을 하고 계실까요? 하고는 있는데, 네. 잘은 못 나가고 있어요. 네네네. 뭐 그냥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으니까 어떠한 모임을 좀 하세요? 지금은 잘 안 나가고 있지만, 네. 뭐 예전에 좀 네. 기타를 배웠습니다. 오, 기타. 네. 그때 이제 기타 뭐 모임이 있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그 전에는 예전에는 또 뭐 조기축구회 네. 이런 모임도 있었어요. 네.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악기를 뭐 하거나 조기축구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비영리 민법에서 보통 규율하고 있는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비영리 예시로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아마 이제 악기 이런 것들 기예에 해당이 되겠네요. 아니면 이제 사교에도 좀 중간 개념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다음에 조기축구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모임인 거죠. 그런데 여기 회비 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회비가 많이 걷었으니까 우리 다시 뭐 누구한테 나눠주고 이러진 않잖아요. 네. 뭐 여기에 돈이 모이면 그 해에 맞추어서 아니면 이제 약속된 어떤 사업 뭐 행사를 위해서 네. 돈이 행사비나 뭐 뭐 식사하거나 그렇죠, 네, 하다못해 그렇게 이제 그런 비용 아니면 물품을 구입한다라거나 그렇게 한다라는 실은 거죠. 아마 제일 많은 게 그 동네나 동창회 네, 맞아요. 이런 네. 모임일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아마 이제 그런 모임들을 과거에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윤진 대표님도 모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줄이고 있죠, 점점 이제. 그렇죠. 네. 많이 줄이고 뭐 지금 네. 요즘은 하고 있는 건 이제 그 판촉물 제조사 모임.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제조사가 중요하니까 네. 그 좋은 제품을 만드는 곳에 제품을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곳하고 네. 또 판촉물 또 이렇게 판촉물 하시는 분들 이렇게 가끔씩 모이는 분들이 네. 계세요. 그런 네. 모임하고 요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동네에 네. 아버지들이 좀 모이는 네. 지역사회 모임 네. 그리고 이제 마라톤 모임 그 정도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장 비영리를 그러니까 쉽게 떠올리는 것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인 이상 모이는 모든 모임들을 다 비영리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주도적인 사업이 처음부터 영리 그러니까 수익을 그러니까 내가 얼마 투입을 하고 얼마를 남기는 걸 처음부터 의도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처음부터 비영리라기보다는 그쵸. 이게 사업의 형태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아예 뭐 개인 사업자로 하거나 영리 사업자 그러니까 법인으로 이렇게 주식회사를 하거나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모여서 하지만 처음부터 수익 사업을 하는 다양한 개념이 그게 대표적 협동조합이더라고요. 협동조합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공공의 목적으로 하면서 같이 비슷한 업종끼리 협동조합을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 이제 사람들끼리 이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비영리 단체는 아니고 그렇죠. 본인들이 이제 나눠 가질 목적으로 처음부터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협동조합으로 그래서 이제 법이 또 새롭게 이제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모이는 걸 생각보다 좋아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외에는 없는 그런 이제 그런 모임에 그런데 또 수익적인 부분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으로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쉽게 보면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은 다 비영리 단체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대부분 이제 그냥 뭐 주식회사는 주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에 3자리, 2자리, 5자리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전 미팅 할 때 80, 그러니까 중간 번호가 80이냐 82냐라고 하면 그게 비영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한번 받아보시면 그것도 이제 앞으로 유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계산서 발행해 주셔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8위로 되어 있네? 네. 라고 하면 행정사 저에게 한번 나중에 그 고객을 공유해 주신다라고 하면 네, 저희한테는 정말 좋은 고객이 되는 거죠. 아, 그 저희 고객 중에 장애인 협회 뭐 네, 이런 데도 그렇게도 있어요. 하셔도 돼요. 저희가 이제 자문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땡땡땡 장애인, 지체장애인 협회도 네. 해주는데 저희가 자문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사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러니까 모임을 이제 공식화 시키고 적법하게 그 모임을 이렇게 뭐 집행을 하거나 의결을 하는 것들 저희가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쉽게 보면 그러네요. 이제 계산서 발행할 때, 중간에 8이네? 그렇죠. 이제 중간에 80이네? 라고 하면 딱 그 고객을 이렇게 리스트화 하시면, 그러면 되네요. 아, 그게 더 쉽겠네요. 그렇죠. 아, 지금 되게 그 쉽겠네요. 홈택스에 있는 것 중에 고객들 한번 네, 쭉 한번 쭉 보면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계산서 발행을 많이 했던 것들을 쭉 리스트만 하셔도 그게 쉽게 발견이 될 것 같네요. 네네네, 맞아요. 예. 그리고 보통 중간이 8자로 되고 80, 82를 뺀 나머지 8로 되는 경우는 다 비영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제 보통 국제기관은 9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법인은 다 8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아닌 나머지는 다 개인사업자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것도 이제 또 구분을 좀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저랑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비영리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8082로 되어 있는 80, 네, 네,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딱 아이디어가 떠오르네요. 네. 저는 87로 돼 있는데. 87, 대표님 87. 네. 그러니까 법인이라서. 법인은 다 8로 돼 있습니다. 저는 81로 돼 있어요. 저희는 이제 그 법률에 의해서 만든 법인이라서 저희는 중간 번호가 81번으로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약간씩 이제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중간 번호가 8로 되어 있냐라고만 구분하더라도 이 회사가 법인이냐 개인이냐 이런 것도 구분할 수 있고, 고객이 80이냐 82냐 이렇게 보셔가지고 이걸 이제 비영리구나, 이제 앞으로는 좀 구분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네. 우리 보통 단위농협 네, 협동조합이라고 단위농협 맞아요. 거기도 네. 비용 거기는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아까처럼 협동조합. 그래서 보통 법이 협동조합 기본법이 일반법이고요. 다만 농협은 따로 법률이 농협조합법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법명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신협은 또 신협법이 따로 있어요. 네. 신협조합법, 이 신용협동조합법이 따로 있고, 농협은 농협조합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법률이 먼저 그 법률에 의해서 조합을 설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떠한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영리사업을 위한 조합인 거죠. 거기는 처음부터. 그래서 네. 조합을 가입하고 출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출자금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출자금에 따라서 그 출자금에 따라 이자가 계속 생기는 거죠. 다만 이제 일정 이상의 1년이 되면 그 돈으로 처음부터 이제 수익 사업을 하라고, 그리고 나서 그 수익금이 들어오면 배당을 받는 구조로. 네. 예, 농협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합은 그렇게 시작을 의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율이 신협이랑 농협은 좀 더 높은 편인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82번이나 이런 고객들이 쭉 이제 됐어요. 네. 그러면은 뭐 기존의 행정사를 이용을 하고 있거나 네. 뭐 그럴 수도 아니면- 있겠죠. 네. 아니면 네. 뭐 내부 직원이 그런 일을 처리하고 있거나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라고 물어봐야 될까요? 뭐 제가 아시는 세무사님은 네. 뭐 세무사가 전화를 한 번씩 주십니까? 그렇죠? 보통 세무사님을 소개해 주는 경우도 있으세요? 고객을? 아니요, 이제 네. 그렇게 물어보고 네. 1년에 한 번도 통화를 안 하시는 분이면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아, 얘기하거든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 대개 보면 8082로 되어 있는 단체들이 네. 어려워하거든요. 네. 그러면 기부금을 한번 모집을 해서 네. 이렇게 기부 후원하기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음. 그거를 등록을 안 받으면 안 되니까 등록도 그다음에 전체 비영리 운영을 하는 걸 도와주는 행정사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원하기를 할 수 있도록, 되게 후원하기를
다들 원하시거든요. 근데 네. 후원하기를 해도 되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되게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혹시 이제 8082로 되어 있는 뭐 고객분 중에서 기부 이렇게 모집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문제 없도록 도와주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상담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면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82 중에 특히 사단 재단이 이 단계로 가기가 훨씬 더 빠르고요. 만약에 그냥 뭐 법인도 아니고 단체인 경우에는 좀 더 오래 걸리긴 합니다. 요 과정이. 근데 이제 다 저희가 다 컨설팅을 다 해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네요. 기부금이나 요즘 뭐 후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맞아요. 예, 뭐 예. 하물며 유튜버들도 뭐 네. 후원 계좌 깔아놓고 네.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죠? 아까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후원하기는 돼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이게 이상한 거 춤춰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그렇지, 유흥을 보고 우리가 돈을 내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정당한 대가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그렇지. 말로만 후원하기지 그 사람에 대한 뭔가를 내가 이제 서비스 이용 제공. 예, 우리가 예. 어떻게 보면 길거리 가다 보면 악기 연주하는 분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본인의 공연에 대한 우리가 공연비를 이제 음. 정당한 대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영리의 대가를 보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말로는 후원하기인 거고 그렇죠. 실제 그게 아니라 어떤 영상을 통해서 어떤 이제 누군가에게 딱 타깃이 정해져 있는 거죠.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들은 그렇죠. 자선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는 반드시 등록을 받아야 되고 등록을 받지 않으면 아까처럼 기부금품 예, 모집 그렇죠. 등록법에 1,000만 원 이하. 예,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비영리법인들이 각자의 사업들이 있거든요. 네. 뭐 아까 축구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만약에 조기 축구회다라고 하면 이것도 이제 그 지역에 뭐 불특정한 뭐 다양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축구 좋아하는 사람 다 모일 수 있도록 우리가 행사하겠다. 후원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이것도 똑같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아버지 회 있다 했잖아요. 네네. 우리 동네에 있는 아버지들의 뭐 이렇게 조금 그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뭐 행사를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후원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이제 같이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법률에 의해서 보통 15% 정도는 이런 마케팅비로 쓸 수 있고 85%는 이제 원래 고유 목적대로 쓰게 할 수 있도록 이게 법에 좀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돈 중에 15%를 저희가 이제 안에서 저희가 또 비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이제 부담이 좀 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저 혼자서만 할 수는 없고 이제 나중에는 마케팅을 도와줄 분하고 같이 이제 기부를 뭐 모집할 수 있도록 정당하게 행정적인 절차를 저희가 도와드리고 마케팅도 도와드리게 되면 아마 이제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느새 좀 8시 48분 하고 있는데 내용이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이었나요? 아닙니다. 뭐 괜찮나요? 강의를 듣는 것 같아요. 강의를 듣는 거. 오늘 이제 배준호 대표님 이제 처음 이러한 이제 지금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오신 분은 중간에 들어오신 분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할 거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배준호 대표님 한번 소개도 한번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이게 계속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중간에 들어온 사람도 있거든요. 한번 이제 배준호 대표님이 자기소개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 처음 영상 촬영을 하게 됐고요. 네. 제 생애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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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토탈 인쇄를 지향하고 있고요. 네. 또 인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네. 이지펍 대표 배진호입니다. 네. 이지 퍼블리싱 해가지고 네. 아주 쉽게 인쇄를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쇄 토탈 서비스로 해주시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인쇄를 네. 제가 쉽게 풀어줄 수 있다는 그런 네. 의미인 거죠. 아까 이제 말씀 먼저 서두에 해주셨는데 종이로 관련된 그래서 내지 외지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전체를 어떤 분이 이제 더 전문적으로 인쇄를 해줄지 이런 것들도 충무로 해서 지금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네. 뭐 무려 20개 업체에게도 다시 하청을 아니면 20개 업체가 다시 모여져서 만들어지는 책도 아니면 만들어지는 그 작품들도 이제 종이로 된 것들을 하시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탈로 어떻게 보면 뭐 마스터 인쇄 마스터에 가까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해주시는 배준호 대표님이 이렇게 와주셨고 판촉에 계신 대표님도 우리 또 한 번 더 소개도 해주실까요? 네. 판촉물 네. 기념품 네, 전문 제작 업체입니다. 네, 판촉의 신이라고 치시면 네이버에서 특히 저희 그 판촉의 신은 상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오, 네, 예, 그래서 판촉의 신 치면
네, 제가 나오니까 네. 홈페이지도 둘러봐 주시고 네. 그리고 블로그에도 좀 들어와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이름을 엄청 잘 지으신 거예요. 네이밍을 엄청 잘 하신 것 같은데, 혹시 그 아이디어는 누가 내주셨나요? 제가 마케팅 회사에 다닐 때 네네. 차기 사업 모델로 만들었던 네. 예, 우리 행정사님도 이제 이런저런 뭐 회의들 네. 이런 거 이렇게 주관하시면 네. 뭐 등록해 주시고 회의 주관하시고 네. 그런 절차들 다 해주시잖아요. 그때 광고주들께서 맨날 만나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광고를 하고 나서 오프라인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판촉물을 뭘 하지? 그게 이제 마케팅은 저희가 해주는데 네. 판촉물을 모르잖아요. 네. 뭐 기념품도 해야 되고 홍보물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뭐 광고주들이 막 뭐 30건, 40건 이렇게 점점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네. 그것까지 우리가 다 했으면 토탈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딱 짜놨는데 뭐 그 회사가 좀 잘 안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나오고 네. 조금 있다가 창업을 했죠. 그러셨구나. 네, 그걸로 하고 아이디어를 이제 얻으신 거고, 네. 이것만 또 찾는 고객들이 있다.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성기가 지났죠, 판촉물에. 그 아이디어를 낸 게 한 11년 전인데 네. 그때 당시에도 판촉의 신이 제가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공부의 신인가 그랬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판촉의 신 이거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고선 거의 뭐 5년인가를 지났는데도 아무도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면서 네. 상표 등록하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멋집니다. 판촉의 신. 네. 그래서 저희 모임 이름이 지금 우리 이 감독님이 좀 이름을 적었는데 우리 신과 함께 저렇게 해놨잖아요. 네. 네, 우리 판촉의 신 이름에서 저희가 착안을 해가지고 우리 배준호 대표님은 인쇄의 신, 저는 이제 행정의 신으로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자리를 개인 사정으로 이제 참석이 안 되신 유정숙 대표님은 편집장님은 출판의 신으로 해가지고 우리 신신신 해가지고 신과 함께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비영리 이제 고객을 아까처럼 8082로 되어 있는 고객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이 고객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제 더 모였을 때 팀으로서 더 고품질의 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을지 앞으로 저희가 많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제 홍보를 혼자서는 외롭잖아요. 그래서 네, 같이 팀으로서 앞으로 이제 많이 해보려고 오늘 시간을 좀 많이 좀 내주셨습니다. 일단 판촉의 신 우리 대표님이 한 번 더 어떠한 이제 구체적인 사업들 한번 얘기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일단 제가 이제 기업을 많이 상대를 하고요. 그러면 뭐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뭐 이런 특수한 날, 그리고 아니면 대부분 그 세미나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그 어디죠? 그 삼성동에 있는 네. 코엑스 네. 그런 데서 전시회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런 데에 가서 이제 선물로 기념품으로 나눠드릴 거, 홍보물로 나눠드리는 이제 그런 제품들을 제가 제안을 해드리고 네. 아니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거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네. 제가 이번 기회를 이제 좀 계기로 네. 블로그를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간 블로그를 안 했는데요. 네. 판촉의 신 블로그 들어오시면 네. 제가 한 7년 동안 납품을 했던 것, 네. 예, 그런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 예, 한번 보시고 네. 앞으로 또 계속 써나갈 거니까 네. 지금 이런 내용들도 다 이제 거기에 담길 겁니다. 오, 네. 예, 그러면 좀 더 뭐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랑 네. 같이 좀 콜라보가 되지 않겠나 이런 그러게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방송을 지금 이제 현재 시청자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네네. 이제 우리 현재 이 시간에 저도 이제 우리 두 신분들을 같이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저는 영광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대표님은 대표님 나름대로 홍보를 해주시면 저도 네네.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우리 배준호 대표님도 또 이렇게 12명이라고 해주시네요. 우리 감독님이. 네, 12명 지금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주제는 비영리로 하고 있습니다. 네, 비영리라는 주제로 지금 이제 각각의
이제 약간 빗나가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제 비영리 고객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인쇄신 대표님은 앞으로 이제 비영리 고객, 그래서 비영리 고객은 중간 사업자 번호 아니면 고유번호증이라 해서 중간이 80, 82로 되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지 되게 인쇄신 대표님과 판촉이신 대표님은 그런 거 상관없이 사실 발주하면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 발주하는 곳이 만약에 수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단체라고 한다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니까 그렇게 네, 해서 맞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행정사는 그러한 단체를 저희는 발굴해주고 네. 그다음에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단체가 더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는 서류적인 역할을 도와주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같이 콜라보를 하면 아마 무궁무진 재밌는 일이 있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사전 미팅 할 때 내년 2월 달에 이제 어디서 총회를 할지 모르지만 그 총회를 하는 그 곳이 저희가 미리 좀 저희한테 예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거기 이제 정관 변경 안건이 있는데 정관 변경을 하면서 거기는 정기총회도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 부산에서 한 600명 정도 모였거든요. 뭐, 그러면 대표님에게 아까처럼 그렇죠. 예, 기념품이나 아니면 어떤 이제 판촉물이 분명 필요할 거니까 그렇죠. 행사- 조그만 기념품 하나씩은 다 드려야 되니까. 맞아요. 그런 네. 부분들이 사실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아직 선정이 안 됐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네. 안내를 해주고, 저희는 사전 행사로 진행하거든요. 사전 행사로 보통 이 뭐 앞에서 필요한 의결, 아까 정관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자, 총회 이렇게 안건 해가지고 안건에 이제 의장이 이제 진행을 한 다음에 저희는 그에 맞춰서 적절하게 이제 꼭 필요한 안건을 저희가 제안을 하고, 그리고는 서류가 끝난 다음 2부 순서를 지금 좀 행사를 이제 2부 행사가 진행되죠. 그 중간에 뭐 다양한 뭐 이벤트 진행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뭐 나중에 저희가 필요한 이런 행사 기획을 하는 또 대표님도 네. 또 모시면 저희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그냥 다양한 행사도 하지만 특히 무슨 뭐 음악 그런 행사분들은 되게 단체 그런 네. 비영리 단체에서 보통 초대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행사 기획하는 분도 뭐 저에게 좋은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네. 듭니다. 뭐 외람되지만 네. 이렇게 이제 행정사님을 네. 통해서 이렇게 한 번에 쫙 이루어지잖아요. 네네네. 이제 행사 이제 등록과 네. 그리고 진행에 관한 부분들이 쭉 이어지고, 네. 그리고 뭐 만약 영상을 남기게 되면 저희 또 영상 하시는 대표님 맞아요. 영상이신 김도현 네. 대표님이 또 도와주시죠. 그리고 네. 그 안에 뭐 회의록 정리라든가 네. 뭐 이런 거에서 인쇄를 하시게 되면 네. 우리 인쇄를 하시는 이지법 사장님이 계시고, 맞아요. 또 거기 기념품은 또 제가 해서 이렇게 하고, 맞아요. 요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딱 됐을 때 네. 아마 어떤 단체나 뭐 법인 네. 이런 데서 한 번만 던져주면 네.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렇죠. 원스톱으로 쫙 돌아가니까 맞아요. 아마 뭐 상당히 그 담당자분들도 편하실 거고, 맞습니다. 네. 예, 저희도 편하고 좋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목 그대로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비영리 필요한 전문가가 뭉쳤다라고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작을 할 거고, 앞으로 이제 좀 저희가 초기 이제 서로 이제 하나씩 이제 의견을 모아서 이제 구체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언제 한번 발족식을 해가지고 네. 대대적으로 좀 홍보도 많이 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명실상부하게 신과 함께 뭉쳤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시간이 어느새 이제 8시 59분인데 이제 새로운 길 대표님이 또 새로 들어오신 분이 화이팅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 안녕하세요 댓글밖에 없다가 이제 혹시 이제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질문을 주시면 좋은데 이제 응원만 하네요. 네. 일단 저거라도 어디겠습니까? 일단 오늘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배정현 대표님 오늘 처음으로 방송에 참여했는데 참여하신 소감 어떠실까요? 처음이라서 네. 뭐 아직까지도 뭐 네. 긴장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어쨌든 지금 우리 신과 함께가 네. 잘 뭉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네. 바라고요. 네. 어쨌든 제가 맡은 지금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네. 제가 맡은 뭐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네. 최고의 품질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윤주 대표님도 오늘 네. 소감 어떠셨나요? 일단 너무 많이 배우는 것 같고요. 많이 와주세요. 예. 많이 방송을 많이 하면 많이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바람이 있다면 네. 빨리 한 가지 케이스가 생겨서 네.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저희가 또 방송을 하게 되면 그걸 네. 보시는 분들이 네.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 네. 그런 결과를 빨리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청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들어오신 분이든 아니면 계속 들어주셨던 분이든 이후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이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궁금한 것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 이후에도 이제 계속 이제 질문 남겨도 되니까요. 네, 환영합니다. 우리 감독님이 이게 그거 멘트 좀 적어달라고 얘기해달라고 해주셔서 네, 오늘 방송 사실 재미없었을 건데 이렇게 끝까지 또 참여해주신 분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배진호 대표님, 윤준 대표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